자, 결정장 이론 한번 수업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요. 저 지금 펴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42페이지네요. 4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전이금속과 배유화합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이금속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굉장히 낯선 그런 원소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20번까지 원소 기호 20번까지만 수업에 나오기 때문에 잘 언급을 안 했었죠. 20번까지의 원소들은 얘네들은 전형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 후에 있는 애들도 전형 원소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20번까지 전형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은 뭐 이온이 될 때 1족 애들은 알칼리 금속으로, 수소 빼고 알칼리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규칙적으로 전자를 하나를 잃고 양이온 되고, 그리고 뭐 17족 애들은 뭐 전자를 하나를 얻고 음이온이 된다. 얘네의 이온 형태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이 금속들은 특징이 고정된 그런 이온의 전하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리튬 같은 경우가 이온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전이금속 중에서 구리가 있거든요. 이 구리는 이온이 된다고 할 때 어떠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얘가 플러스가 될지 이 플러스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망가니즈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가 한 플러스 1가부터 한 플러스 7가까지 굉장히 다양한 산화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의 형태가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보가 없다면 이 구리의 이온이 이거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져요. 산화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이금속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고급 화학은 그런 고등학교 수준을 뛰어넘고 대학교 수준까지 커버하는 내용이라서 여기서는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는 42쪽을 펴면은 굉장히 좀 처음에 도입 부분이 흥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전이금속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여 산업에 중요하고, 또 생물체 내에서 생체 분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붉은색 루비, 푸른색 사파이어 등과 같은 보석들의 색은 광물 속에 존재하는 미량의 전이금속 이온에 의해 생긴다. 짙은 파란색 염료는 매우 비싼 것이었는데, 페루시안과 철의 수화물인 프러시안 블루 염료가 18세기 초 대량 합성되면서 모네, 반 고흐, 피카소 등 유명 화가들이 이 색을 즐겨 사용하게 되었다. 착 이온을 형성하는 첫 주기 전이금속의 전자 배치와 전이금속이 형성하는 배유화합물의 산화 상태와 산화수, 리간드 및 결정장 이론에 따른 착이온의 다양한 색과 자기적 성질을 알아보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단락에는, 첫 번째 문단에는 굉장히 좀 우리 주변에서 전이금속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뭐 산업에서도, 그리고 생물체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 특히 붉은색, 푸른색 이런 색깔과 얘기를 많이 엮어놨어요. 파란 색깔 이런 것도 굉장히 비쌌었는데, 얘가 원래라면은 광물 속에 있는 그런 거, 뭐 페루시아나 철, 이 수화물, 이 염료 자체가 원래 자연에서 얻었었는데 이거를 합성을 하게 되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전이금속이 색깔에서의 특징도 또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착 이온, 그러니까 어떤 화합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화합물을 만들어서 생물체 내에서도, 그리고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첫 주기 전이금속 전자 배치, 그리고 얘네 배위 화합물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전이금속과 어떤 화합물을 형성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산화 상태, 배위수 얼마나 주변에 많이 결합을 하고 있냐, 그리고 리간드 및 결정장 이론에 따른 색깔과 자기적 성질을 알아보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울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42쪽에 배위화합물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요거 보기 전에 전이금속 PPT 한번 볼게요. 전이금속 주기율표에서 4에서 7주기 그리고 3에서 12족까지의 원소들. 우리 20번까지는 1족 1 왜 안 적히지? 땡 1족 그 다음에 2족 하고 난 다음에 13족으로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족부터 12족까지가 전이 금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됐다. 땡.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왜 안 써지지? 이유가 뭐야? 아, 알았다. 이유 알았어요. 이게 펜촉이 너무 돌아가가지고 인식이 안 됐었어. 아무튼 자, 다시 해볼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다. 자, 1족 그리고 2족 그리고 한참 떨어져서 13족부터 18족까지가 전형 원소였죠.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원소들. 그래서 그 이 사이에 있는 3족부터 12족까지가 뭐냐면 전이금속이고 얘네들은 4주기부터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1주기에 수소, 리튬, 베릴륨, 아이고 베릴륨이 밑에 쓰이면 안 되죠. 나트륨, 칼륨, 여기 다음에 칼슘까지 우리가 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얘네가 지금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생각을 해보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와 일단 다 똑같고 그 다음에 4S의 전자가 2개까지가 채워지는 게 칼슘의 전자 배치였어요. 근데 이렇게 채워지기 전에 원래라면은 3D 오비탈이 우리 여기 3주기에 3S, 3P 이렇게 있었을 텐데 3D가 안 채워지고 4S에 먼저 채워졌었어요. 근데 그 후로 처음으로 D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이금속은 D 오비탈을 사용하는 그런 원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4에서 7주기에 있으면서 D 오비탈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리고 전이금속들은 주어진 조개에서 뿐만 아니라 같은 주기에서도 많은 유사성을 가진다. 우리 전형 원소는 같은 족에서만 유사성을 가지잖아요. 근데 전이금속들은 같은 주기에서도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기마다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 거고,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3주기만, 그러니까 4주기죠. 첫 번째 나오는 4주기, 그러니까 3D 오비탈을 사용하는 이것만이라도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놓으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첫 주기 전이금속인 스칸듐에서 아연까지는 다른 전이금속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금속 원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첫 번째 4주기 요거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이금속의 전자 배치네요. 얘네들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보면은 칼륨,
칼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P 다음에 4S의 전자가 차죠. 3D를 건너뛰고 4S 먼저 전자를 채워요. 왜냐하면은 에너지 준위가 4S가 3D보다 좀 더 낮게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4S에 먼저 전자를 채우고 다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3D의 전자를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21번은 여기 3D의 전자 하나, 22번은 여기 2개, 23번은 여기에 3개. 근데 24번을 보면은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3D에 전자가 4개가 채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아니라 4S에 하나, 3D에 5개 이렇게 전자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신기하죠? 24번이고요. 그 다음 25번에 돼서야 다시 우리는 3D에 5개가 채워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지금 좀 특이한 거는 여기 24번, 25번 이 부분. 26번도 보면은 그대로 다시 채워집니다. 3D에 6개, 3D에 7개, 3D에 8개인데 이번에 또 4S에 하나, 3D에 10개. 그러니까 자꾸 뭐가 없어지냐면 3D에 4개. 그러니까 D 오비탈은 우리가 5개의 방향성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4개가 채워지려고 하면 지금 여기에 4S, 3D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전자가 이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게 하나,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여기로 와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4S에 하나, 3D에 5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채워진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 9개가 될 때 원래 4S, 3D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이번에 하나가 더 채워지는 이 순서라고 생각을 했지만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로 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10개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건 거죠. 지금 뭐냐면 5개, 10개 이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암기를 좀 해놔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냐. 항상 화학은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추구하지 않고 만약에 안정한 상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안정한 상태를 추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여기가 5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다 채워졌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물론 우리가 오비탈에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진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일단은 뭐 굳이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짝을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5개의 전자가 여기를 오비탈을 일단은 가득 채웠죠. 그리고 여기 밑의 경우는 10개의 전자가 오비탈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두 경우가 오비탈이 채워지면서 채움에서의 안정성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 18쪽 원소들이 자기 전자 껍질에 전자가 가득 채워져서 안정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오비탈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이 개수 있죠. 오비탈 전체에 전자가 절반이 채워지거나 아니면 가득 채워졌을 때 얘네들은 또 특별한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안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23번까지만 하더라도 4s2 3D에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게 아무리 d 오비탈로 이렇게 전자가 전이가 된다 하더라도 3D 오비탈을 가득 채우지 못해요. 4s는 지금 오비탈이 하나잖아요. 여기에 2개가 있는데 2개가 있어도 가득 찬 거고 요거 하나가 전이 돼도 물론 절반이 가득 찬 거죠. 근데 이렇게 반을 채우거나 가득 채우면 안정성이 생겨서 얘가 이렇게 이전을 해도 안정성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3D 오비탈이 5개 중에 4개밖에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얘는 굳이 이렇게 전자가 전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여기 24번이 된다면 여기도 절반 채워졌고 여기도 절반 채워졌죠. 그러니까 얘 안정해진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물론 여기에 4s, 3d, 4s2, 3d, 9 이렇게 되는 것보다 여기에서 전자가 하나가 더 채워오면은 여기도 차고 절반이 차고 여기는 가득 차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특별한 전자 배치를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봐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31번부터 36번도 잘 보면은 이렇게 되네요. 3D에 일단 전자가 다 채워졌고요. 그 다음 4P에 전자가 채워지는데 여기에선 이제 차례대로 전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놔야 되는 거는 크로뮴과 그 다음 구리, 요거 좀 기억해 두고요. 그리고 잘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21번부터 30번까지가 4주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전이금속을 대표하는 그런 전이 원소다라고 얘기를 했던 딱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보면 3D보다 4S에 있는 전자, 4S가 전자가 이제 전자 배치가 먼저 전자가 배치가 되어 있었다는 거, 요거를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눈여겨봐야 할 전자 배치 아까 얘기했었죠. 24번, 29번,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고요. 그리고 요런 애들도 이제 우리가 아까 그런 에너지 준위를 사실은 도표가 다 연구를 다 해놨더라고요, 화학자들이. 그래서 보면은 그런 에너지 준위 이런 걸 잘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어디에 전자가 더 먼저 채워지는 것이 특별하게 안정성을 갖겠다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4D에 4개가 채워지고 5S에 2개가 있어야 될 거를 얘가 하나가 먼저 전자 전이해가지고 D 오비탈과 4D 오비탈과 5S 오비탈을 먼저 이제 안정성을 가지게끔 먼저 했고요. 그리고 44번부터 45번까지는 여기서도 최대한 지금 여기가 4주기고 5주기고 뭐 6주기 이쯤 될 텐데, 뭐 5주기, 6주기쯤 되면 워낙에 그 원자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크기 자체가 워낙에 커지고 전자 껍질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서 생각보다 그런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우리의 예상과는 벗어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거 오늘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긴 할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부분이나 여기 부분은 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정도의 예상은 가죠, 그쵸? 이런 부분도 조금씩 지금 여기에 전자를 가득 채워가는, 절반을 채우는 그런 안정성을 추구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여기 홀전자 수를 최대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쵸? 여기도 하나라도 지금 안정성을 가지자. 여기는 거의 가득 찼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예상하는 딱, 그러니까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우리의 예상 딱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여기는 좀 설명하는 체계가 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눈여겨봐야 할 전자 배치에서 이런 부분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전이금속이 이온화가 되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요. 전이금속은 이온화 될 때 우리가 여기가 전형 원소죠, 그쵸? 이때까지는 전자가 채워질 때 3D에 먼저 전자가 채워지다가 얘네들 어차피 1번부터 여기 정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3D 오비탈, 4S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아요.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후기부터는 여기서 보면은 3D 오비탈이 4S 오비탈,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너지 순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게 맞아요. 3D가 더 에너지 순위가 낮고 4S가 더 에너지 순위가 높다. 그래서 1S 다음에 2S, 2P, 3S, 3P, 3D, 4S,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좀 원래라면 우리 예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전자가 채워졌던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 부분에서 역전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바뀌었던 건 거죠. 4S가 안정화되는 게 3D가 안정화되는 것보다 더 빨랐던 거예요.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그래서 4S에 먼저 전자가 채워졌던 거죠. 그게 칼륨과 칼슘에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가 이제 칼슘이 이온화가 될 때
4s2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건가. 그래서 3p에만 전자가 이렇게 6개가 차있는 CA2 플러스의 이온이 되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전이금속이 아니고 전이금속으로 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 21번부터는 다시 3D보다 4S가 갑자기 급격하게 안정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어디서 먼저 떨어지냐면 4S의 전자가 먼저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해야 돼요. 전자가 채워지는 거는 4S가 먼저 채워지지만 그치만 전자가 떨어지는 거는 또 4S가 먼저 떨어져 나간다는 거. 먼저 채워진다는 게 안정하다라는 거긴 해요. 그치만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게 여기 오히려 4S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전자 배치가 우리가 전이금속 21번부터 적어줄 때는 3D1, 4S2, 뭐 3D 22번이면 2, 4S2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뒤에 있는 게 먼저 떨어져 나간다는 걸 좀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온화는 요거 기억해야 돼요. 4S 전자부터 떨어져 나간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좀 볼게요. 교과서의 42쪽에 배위화합물, 자, 원자번호 21번인 스칸듐에서 30번인 아연까지를 첫 주기 전이금속이라고 하며 다른 전이금속 계열을 대표하는 중요한 금속 원소로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된대요. 대부분의 전이금속은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며 2개 이상의 안정한 산화 상태와 자기적 성질을 가진다. 지금 전자 배치에서 우리가 아까 눈여겨봐야 되는 거 24번 그리고 29번이라고 했었죠. 자, 그 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배위화합물은 전이금속 이온과 리간드가 배위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착이온과, 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착이온, 금속 이온과 리간드가 배위 공유 결합하고 있는 착이온, 그리고 배위화합물의 알자 전하가 0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대 이온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대괄호 친 여기 안쪽 부분이 착이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칼륨은 전형 원소죠. 그리고 1쪽이기 때문에 K 플러스가 돼요. 근데 얘네들이 다 이온 결합한 거잖아.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데 FeCN6 여기에서 뒤에 아래 첨자가 대괄호에 없다는 얘기는 1이 생략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K4FeCN6 이렇게 있을 때 숫자 1이 생략이 된 거고 이온 결합에서는 이렇게 크로스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FeCN6가 4-라는 거예요. 그리고 K는 플러스라는 거고 이 대괄호 친 여기 부분이 착 이온이 되고요. 그리고 대괄호 밖에 있는 부분이 상대 이온이 되는 거예요. 착 이온 내에서 전이금속 이온의 크기, 전하 및 전자 배치에 따라서 배위수가 2개부터 8개까지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배위수는 6으로 전이금속 이온 주위의 리간드가 6개가 팔면체 배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개의 배위수를 가진다? 얘 주변에 6개가 있다. 근데 우리가 전자쌍 반발 이론 할 때 4면체 배열, 뭐 삼각뿔, 평면, 삼각형, 뭐 직선구조 이런 여러 가지 배웠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이금속도 마찬가지로 얘 주변에 결합이 몇 개 있냐. 그러니까 결합의 개수가 산화수가 되는 건데, 배위수가 되는 건데 그 배위수에 따라서 모양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전자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6개가 있다면 얘네들이 8면체 배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4개가 있다면 4면체가 될 수 있고 사각평면이 될 수도 있고 2개의 리간드는 선형 배열을 한다고 합니다. 표 1-4 한번 볼까요? 43쪽에. 그래서 이 리간드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의 착이온의 구조가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전자쌍 반발 이론 할 때 결합을 몇 개 하냐에 따라서 모양이 정해지는 것처럼 리간드가 어떻게 몇 개나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이 착이온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자, 한 자리 리간드, 두 자리 리간드, 여러 자리 리간드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 자리 리간드는 금속과 결합을 하나만 한다는 뜻이에요.
두 자리 리간드는 금속과 결합을 2개 한다는 얘기고, 여러 자리 리간드 뭐 2개 이상, 그러니까 3개부터는 이렇게 여러 자리 리간드로 집어넣는데, 여기 보면은 뭐 한 자리에는 당연히 우리가 좀 잘 쉽게 알 법한 그런 중성 분자나 이온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자리 리간드, 요거 EN이라고 적혀 있죠. 얘는 에틸렌 뭐 다이아민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데, 보면은 NH2가 양쪽 끝에 있어요. 근데 우리 질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으로 결합을 하는 건 거지. 그러니까 양 끝에 N이 2개 있으니까 여기에서 결합을 2개를 해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두 자리 리간드라고 하는 거고, 여러 자리 리간드 한번 볼게요. 얘는 6자리 리간드예요. EDTA는 6자리 리간드인데 어디에서 결합을 할 수 있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O-,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한 전자쌍을 하나를 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합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산소에 마이너스 붙은 곳 다 결합을 해요. 그럼 벌써 4개죠. 그리고 질소, 비공유 전자쌍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합이 일어나니까 총 6자리에서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전이 금속이 있을 때 이 EDTA랑 결합을 한다 그러면 6자리 배위수를 가진다라고 하면 얘 하나랑 1대1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얘 하나로 이제 모든 결합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고요. 리간드는 43쪽에 오른쪽에 조만하게 설명이 다시 나와 있어요. 전이금속 이온과 배위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고립 전자쌍이 있는 중성 분자나 이온, 그러니까 배위 공유 결합이 배위 화합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자를, 사실 금속 이온은 전자를 다 거의 다 뭐 잃어버려요. 전자가 부족해.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할 때 그 전자를 뭐 제공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전자를 받아야지 결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전자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리간드고, 전자를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온이거나 아니면 중성 분자거나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 배위수는 2자리일 때 선형, 4개일 때 사면체 혹은 평면 사각형, 6개일 때 팔면체형. 팔면체형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좀 생긴 구조를 좀 잘 봐둡시다. 자, 그리고 다시 PPT로 설명을 할게요. 전이금속의 산화수, 아까 산화수가 굉장히 다양하고 2개 이상 가진다고 했었죠. 여기 잘 보면 스칸듐은 21번에 하나밖에 없어요. 3 하나밖에 없지만 티타늄부터 해서 3개, 4개, 크로뮴 4개죠. 망가니즈, 2부터네요. 2부터 7까지 5개의 산화수를 6종류의 산화수를 가져.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산화수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쵸? 첫 번째 주기, 두 번째 주기, 세 번째 주기 전부 다 산화수가 하나인 애들은 극히 드물어요. 대체로 2개 이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화수라는 거는 이거죠. 망가니즈 Mn 2+냐 Mn 뭐 7+냐 이런, 여기 위에 달리는 숫자, 요 숫자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란타넘족 수축. 우리 보통 같은 우리 전형 원소에서는 이쪽으로 같은 주기가 증가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크기가 커져요. 원자의 크기가 커지는데 란타넘족은 굉장히 좀 특이해요. 한번 볼게요. 어떠냐고. 란타넘족이 이거 얘기하려 했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를 이제 꾸깃꾸깃 다 접어가지고 요 위치에 다 집어넣는 건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악티늄족도 마찬가지야. 자, 넘어갈게요. 자, 란타넘족 수축, 얘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에요. 얘들은 이 란타넘족은 얘네들이 다 같은 주기란 말이지. 그래서 원소들의 이온 반지름이 원자 온도가 커짐에 따라서 심하게 수축하는 현상이에요. 우리 다른 원소들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 양이온과 음이온에 따라서 좀 달라졌었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이온 반전이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심하게 수축하는 현상이다 라고 적혀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란타놈족은 4F의 전자가 채워져요. 4F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데 우리 가려막기 효과 배웠을 거예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뭐 요런 애들이 전자 껍질 자기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이 핵 전하를 가리는 그 정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 자체가 가리움 효과, 가려막기 효과라고 얘기했었는데, 가려막기 효과 자체가 S 오비탈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P, D, F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F 오비탈은 가려막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 후에 나오는 전자들을 가려막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잘 못 가려막는다? 그러면 우리가 유효핵 전하라는 값은 실제로 핵 전하량의 빼기 가려막기 효과인데, 이 값 자체가 작아지니까 이거는 고정이죠, 그렇죠? 고정된 값이고 요거가 이제 크면은 유효핵 전하가 작아지는 건데, 가려막기 효과가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유효핵 전하가 줄어드는 양이 빼지는 양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핵 전하가 크다는 거지,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세게 잡아당기는 건가. 그러니까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잘 보면은 4주기 원소, 5주기 원소보다도 여기 어때요? 더 작은, 지금 6주기, 그렇지. 6주기보다 우리 5주기가 란타놈족이잖아요? 그쵸? 5가 6이네요. 4, 5, 6. 자, 6을 보면은 어때요? 오히려 더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거야. 요런데 보면은. 그 이유 자체가 F 오비탈이 효과적으로 전자를 가려막지 못해서 이게 이렇게 더 오히려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더 줄어드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인 거로 할게요.